부탁을 할게요. 부탁을. 알겠지, 인혁아? 자, 그럼 우리 그 수열로 가서 공식은 방금 전에 다 한 번씩 다시 점검을 해봤으니까 수열로 넘어가서 여기 있는 문제들부터 봅시다. 이 소단원에서 나오는 거는요, 등차나 등비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근본적인 그냥 수열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을 때 그때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말하세요. 그러면 그냥 두 번째 써 있는 숫자 얘랑 다섯 번째 써 있는 숫자 얘를 말하는 거지,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써 있는 숫자 얘하고 다섯 번째 써 있는 숫자 얘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은요. 자, 요렇게 이제 4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때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5항까지 나열하시오 라는 것은 이 n 자리에다가 이제 숫자를 넣어보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르죠.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일반항의 n 자리에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숫자가 첫 번째 항이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첫 항이 뭐지? 얼마니 하윤아? 첫 항이 5요. 두 번째 항은 9요. 세 번째 항은 13, 네 번째 항은 17, 다섯 번째 항은 21 이런 식으로 n자리에 1부터 집어넣으면서 쭉 나열 이런 겁니다. 성빈아, 그러면 2번에 있는 이 수열의 첫 항은 뭐예요? 9죠. 두 번째 항은 99요. 세 번째 항은 999요. 네 번째 항은 9999. 다섯 번째 항은 그렇지, 99,999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미 우린 다 배웠으니까 대답할 수 있잖아. 이 앞에 있는 요 수열은 유림아 무슨 수열이니? 등차 수열이죠, 그죠? 근데 이 두 번째 있는 요 수열은 등차인가요? 등차인가? 아니죠. 그럼 등비인가? 등비 수열이 아니야. 그러면 공비가 얼만데? 등비 수열이라며. 그럼 공비가 얼만데? 11?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갈 때 곱하기 11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러면 99에다가 곱하기 11 하면 999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99에다가 11 곱해봐. 그러면 99, 99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 돼? 9, 8, 1, 0, 1089가 돼요. 그쵸? 맞죠? 얘는 등비 수열이 아니에요. 등비 수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등차 수열도 아니죠. 그렇죠?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수열이에요. 하지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수열이라도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일반항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열이 등차 또는 등비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수열도 얼마든지 있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 지금 이게 9, 99, 999 이렇게 나가는 수열의 일반항이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옆에다 하나 써놔보자. 자, 그럼 만약에 수열이 5, 55, 555, 5555 이렇게 나간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수열의 일반항 쓸 수 있나요? 이 수열의 일반항이 뭘까? 한번 추측 한번 해봐. 방금 본 얘랑 연관 지어가지고 9, 99, 999 이렇게 나가는 수열의 일반항이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5, 55, 555 이렇게 나가는 일반항 어떻게 써야 될까? 뭐라고? 아, 왜 도전해봐. 도전해봐. 6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 가연아 여기다가 1 넣으면 얼만데? 2 넣으면? 안 나오죠. 그죠?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9, 99, 999 이 수열하고 내가 물어본 수열하고 비교해봐요. 비교.
비교하면 자, 이 밑에 있는 수열에다가 곱하기 몇을 하면 항상 이 위에 있는 수열이 만들어지니? 얘한테 얼마 곱하면 얘가 되지? 9분의 5. 얘한테 얼마 곱하면 얘가 되지? 이번에도 9분의 5.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모든 항들에다가 앞에 9분의 5 하나 붙여주면 그러면 얘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일반항을 쓸 때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좀 전에 요 녀석들의 일반항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쓴 다음에 요 앞에다가 이 녀가 뭘 붙여버리자? 9분의 5를 붙여버리자. 9분의 5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그러면 얘네들의 일반항이 표현됩니다. 유림 이해되니? 그럼 만약에 7, 77, 777 이거 일반항 어떻게 써야 돼? 뒤에 그 괄호 안에 똑같이 써주고 여기만 어떻게? 9분의 7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나가는 수열은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나와요. 요런 문제들이.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예. 아니 프린트 안 가져왔다고? 이거 대답해봐 윤서야. 여러분들이 수열 단원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일반항을 못 찾아요. 수열을 쭉 나열해놓고 일반항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일반항을 잘 대답 못하는 경우에 수열 단원이 전체적으로 어렵게 느껴져요. 윤서야 이거 4, 8, 12, 16, 20 요거에 일반항 쓸 수 있겠니? 그러면 이 수열의 10번째 항은 쓸 수 있니? 뭔데? 이게 되게 이상한 거야. 10번째 항을 물어봤는데 10번째 항은 뭔지 알겠어. 근데 일반항을 물어봤는데 일반항을 대답 못해? 할 수 있다 그래서 미안하다. 일반항이 뭐예요? 그렇죠. 일반항이 4n이라는 게 바로 나와야 돼. 이게 무슨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얼마고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냥 여기 써져 있는 숫자들을 딱 보니까 이거 4의 배수들의 집합이잖아. 4의 배수들 나열해 놓은 거잖아. 그치? 그 첫 번째는 4, 두 번째는 8이니까 4에다 2 곱한 거네? 그럼 12는 4에다 3 곱한 거네? 그러면 n번째 자리에는 4에다가 n 곱한 숫자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일반항은 4n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써여져 있는 얘는 하윤아 일반항이 뭘까? 윤서 가서 갖고 오시고 자 하윤아 일반항이 n 플러스 1분의까지는 너무 좋아요. n 플러스 1분의. 왜냐면 분모에 있는 숫자들이 2, 3, 4, 5, 6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지? n번째 자리에는 n 플러스 1이 있겠지. 근데 분자가 훨씬 쉽지 않나? 그냥 n이지.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준영아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n번째 항을 말해요. n번째 항. n번째 항이 어떻게 쓰여지겠니? 이게 일반항이 뭐니? 이런 질문이야. 그럼 준영아 만약에 이런 규칙대로 숫자들을 쭉 나열했을 때 10번째 분수가 뭐일 것 같아? 이 규칙을 잘 봐봐. 분자만 봐봐. 분자는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나가지. 그러면 10번째 자리에 있는 분수는 분자가 뭘까? 10이지. 그럼 그때의 분모는 뭘까? 11이겠지. 그럼 다시 물어볼게. 이 규칙대로 나갔을 때 10번째 항은 누구예요? 11분의 10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그럼 준영아 20번째 항은 얼마예요? 21분의 20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그럼 n번째 항은 뭐예요? n 플러스 1분의 n. 그걸 일반항이라고 우린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수열을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n번째 항을 나타내는 일반항. 자, 그럼 내려가서 얘도 일반항 추측해 보는 거예요. 자, 이녀가 얘는 일반항이 뭘까? 그죠? 누가 봐도 10의 배수들이니까 이거의 일반항은 10n입니다. 10n. 일반항 an 붙여서 쓸게요. an은 10n 이렇게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연아 2번은 일반항이 뭘까?
거기 쓰여져 있는 숫자들이 어떤 그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어? 윤서야, 어떤 특징이 있어? 이 숫자들의 특징? 제곱수들이야. 가연이 이해되니? 그럼 일반항이 뭘까? 그렇죠. 첫 번째 자리에 있는 1은 1의 제곱, 두 번째 숫자는 2의 제곱, 세 번째는 3의 제곱, 이런 거니까 n번째 자리에는 n의 제곱이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등차냐 등비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냥 우리가 보고 찾을 수 있는 일반항들인 겁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4번. 자, 이것도 역시 일반항 찾는 거예요. 4번. 4번에 1번. 준영아, 4번에 1번은 일반항이 뭘까? 5n이지. 그렇지. 5의 배수들이니까 5n이야. 그럼 일반항이 5n이라면 준영아, 8번째 항 A8. 이건 얼마일까? 그렇지. n에다가 8을 넣으란 얘기니까 40.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혜린아, 4번에 2번 있죠? 요거는 일반항이 뭘까요? 열 번째 항은 뭘까요? 그래! 열 번째 항이 20분에 19인지 어떻게 알았어? 분모가 20인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2씩 커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열 번째 항, 그럼 열 번째 항이면 2 곱하기 10 하면 되겠는데 이거 아니야. 그럼 n번째 항은? 그래, 분모가 2n이에요. 그럼 분모가 2n이면 분자는 당연히 뭘까요? 분모가 2n이잖아. 분모가 2n이야. 그럼 분자는 뭘까요? 그렇지. 분자가 분모보다 항상 1이 작은 규칙이니까 분모가 2n이야. 그러면 분자는 거기서 1 뺀 거 2n 빼기 1이야. 이렇게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가 있고. 성빈아, 그렇다면 8번째 항은 뭘까요? 16분의 얼마? 15. 그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5번은요. 5번은 AN의 일반항이 자, 좀 특이하죠? n을 4로 나눈 나머지 이게 일반항이야. 그러면 이러한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나열해 보라 그랬는데 그럼 첫 번째 항이면 A1인데 A1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면 1을 4로 나눈 나머지 이게 A1이야. 이게 얼마일까 이녀가? 1을 4로 나눈 나머지. 장인혁씨, 만약에 뭐 13을 4로 나눈 나머지 그럼 얼마예요? 그거 봐, 4분의 13이요 이렇게 대답 안 하지? 그럼 마찬가지야. 1을 4로 나눈 나머지 이것도 분수로 대답할 수 없어. 뭐라고 해야 될까? 나머지가 없을까? 나머지가 없을까? 이거 대답 못한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자, 이거 1을 4로 나눈 나머지 얼마인지 아는 사람? 4? 3? 2? 다 나오네? 얼마? 1이에요. 1. 얘들아, 1 안에는 4가 들어가 있니? 1이라는 숫자 안에 4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 못 들어가면 1을 4로 나눴을 때 몫을 뭐라 그래야 돼? 몫이 0이야. 몫이 0이면 이 1 자체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니? 2를 4로 나눈 나머지도 뭘까요, 그러면? 2인 거야. 몫이 0이니까 2 자체가 나머지인 거야. 그쵸? 3을 4로 나눈 나머지. 이것도 몫이 0이니까 3 자체가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가연아, 4를 4로 나누면 이때 처음으로 몫이 얼마가 돼? 1이 되죠? 그리고 그때는 나머지가 뭐가 돼? 0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항 A1이 1인 거고요.
A2는 2인 거고요. A3는 3인 거고요. A4가 준영아 얼마라고? 4를 4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으니까 0이죠. 그죠? 그럼 A5는 뭘까 준영아? 1이겠지? A6은 뭘까? 2겠고 A7은 3이겠고 A8은 다시 0이겠고 A9는 1이겠고 A10은 2겠지. 그치? 요런 식으로 쭉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고, 자, 그 다음 6번도 한번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다음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공을 4면체 모양으로 쌓아 올릴 때 n단계에 필요한 공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a4와 a5의 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일단 1단계에는 하윤아 공이 몇 개 들어가 있어? 1개 들어가 있죠. 2단계에는 공이 몇 개 들어가 있어? 4개 들어가 있지. 근데 우리는 그 4개의 공을 좀 구분해서 볼게요. 꼭대기층에 공이 하나 있고요. 꼭대기층에 공이 하나 있고 아래층에 공이 3개 있죠. 이게 합쳐져 가지고 지금 총 4개의 공이 있는 거지. 그러면 요 3단계도 봐봐. 3단계도 공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게. 꼭대기층에 공 몇 개 있어? 1개. 그 밑에 층에 몇 개? 3개. 그 밑에 층에는 공이 몇 개일까? 몇 개? 5개. 이게 5개일까요? 이게 만약에 5개라면은 여기 가운데가 뻥 비어있다는 얘기인가요? 8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이 하나 있을 때는 공이 하나인데 공이 3개, 그 공 3개 있을 때는 요렇게 생긴 거잖아. 요렇게. 그럼 그 밑에 지금 여기 핑크색이 있는 요 공들은 우리가 그 핑크색 공들만 봤을 때 요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아닌가? 문제에서 공을 4면체 모양으로 쌓았다 그랬잖아요. 4면체라는 거는 모든 면이 삼각형인 입체도형이잖아. 삼각형 이렇게 붙인 거잖아. 그러니까 바닥에 배열되어 있는 공들의 모양이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되는 거야. 그럼 몇 개야? 여기 핑크색 공들이 몇 개야? 6개야. 그러니까 3단계에 들어가 있는 공은 총 몇 개다? 10개야. 그치? 2단계는 4개였고 3단계는 10개야. 그럼 4단계가 되면 밑에 한 층이 더 생길 텐데 그 밑에 생기는 그 한 층은 지금 규칙을 봐봐. 이런 규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층이 더 생기는 거잖아. 가연아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니? 그럼 여기다 만들어지는 그 층에는 공이 몇 개 들어가 있을까 가연아? 그렇지. 이 규칙대로 한 칸 더 늘려보면 되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똑같이 이렇게 있고 요 밑에 공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요런 층이 하나 더 생기겠지. 맞죠? 그래서 4단계라고 하면 이렇게가 다 합쳐진 게 4단계에 필요한 공의 개수죠. 4단계. 그럼 유리마 몇 개야? 4단계에 들어가 있는 총 공의 개수는? 20. 아까 3단계까지가 10개였잖아. 여기까지가 10개였잖아. 거기다가 요거 한 층을 더 넣은 거잖아. 이게 몇 개인데? 어? 몇 개? 10개잖아. 그치? 그러면 4단계에 있는 공의 총 개수는 몇 개? 20개. 맞죠? 20개. 자, 그 다음에 5단계로 넘어가면은 바닥에 한 층 더 깔아야지. 그죠? 바닥에 한 층 더 깔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랑 똑같은 모양에다가 밑에 한 줄 더 깔아야 되니까 요렇게 생긴 요 모양이 바닥에 하나 더 깔리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친 거 요만큼이 이제 5단계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빈아 5단계의 공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 그거는 요거만 센 거잖아. 요게 5단계에 들어가 있는 공의 총 개수야? 그럼 5단계에 들어가 있는 공의 총 개수는 어떻게 해야 돼? 35개라고 해야 돼. 35개. 그치? 35개. 그래서
이렇게 A4는 20, A5는 35. 요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등차 수열 갈게요.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에서는 기본 공식. 일단 등차 수열이 뭐지, 경빈아? 등차 수열? 어떤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죠? 항이 이렇게 진행될수록 똑같은 숫자가 계속 더해져 나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그때 그 더해지는 그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공차라고 부르고, 공차. 공차를 D라는 문자로 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첫 항을 뭘로 표현해? A로 주로 표현하죠. 그랬을 때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뭐다, 경빈아? 요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지. 자, 그래서 이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등차 수열 일반항에 관련된 문제는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 등차 수열 문제 풀다가 자, AN이 등차 수열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A5가 나왔어. 등차 수열인데 A5가 등장했어. 그럼 우리는 A5를 바로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이녀가? 그치, 이런 대답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A 플러스 4D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혜린아, 만약에 A10이 튀어나왔어.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치, A 플러스 9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A와 D 값을 찾아주는 그런 문제들이 초반부에 많이 나오죠, 등차 수열에서. 자, 그러면 문제 1번,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등차 수열에 공차를 구해봐라. 준영아, 1번은 공차가 얼마야? 5죠, 그쵸? 5. 그래서 D는 5라고 쓸 수 있고, 네모칸 안에는 얼마일까, 준영아? 13이 들어가겠지, 그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윤서야, 공차가 얼마고? 마이너스 2고, 여기 네모 안에는 1이 들어가겠죠. 자, 내려가서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가연아, 첫 항이 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수열의 일반항이 뭘까요? 플러스 8, 그쵸? 자, 물론 이거를 우리가 위에서 썼던 공식으로 해보면, 준영아, 아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뭐라 그랬어? A 플러스 마이너스 1 D라고 했지. 근데 거기서 A 자리에 얼마 넣어야 돼, 지금? 6 넣어야 돼. 그리고 D 자리에 얼마 넣어야 돼?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해도 일반항을 찾을 수 있지만, 혜린아, 요렇게 하지 않고 더 빨리 찾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찾을 때 여기다가 요 공식에다가 A랑 D 넣는 거 말고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 윤서야, 어떻게 찾는 거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 빨리 찾으려면? 성빈 어떻게 찾아야 돼? 공차가 마이너스 2라면 무조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뭘로 시작한다?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인 거 딱 보자마자 바로 AN은 뭐라고 시작해? 마이너스 2n부터 써놓는 거예요. 유리마, 뭐부터 쓴다고? 일단 이거부터 무조건 쓰는 거야. 이게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공차가 마이너스 2면. 그럼 그 다음에 이 뒤에 붙는 숫자는 뭘로 찾으면 돼? 뭐 보고 찾아? 첫 항 보고 찾아야지. 첫 항 보고. 첫 항이 6이 되도록 이 뒤에 숫자를 붙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찾으면. 자, 예를 들어 이런 수열을 봤을 때, 자, 이런 수열은 첫 항이 지금, 그러니까 첫 항 A가 마이너스 2고요. 공차가 얼마야, 가연아? 3이야. 그럼 내가 일반항을 찾는다라고 하면 일단 뭐부터 던져놔라? 3n부터 일단 던져놔. 3n부터 던져놓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하는 숫자를 뒤에 붙이는 거야. 혜린아, 얼마 붙이면 돼, 여기다? 여기다 1이요? 그러면 첫 항이 마이너스 2가 나와?
마이너스 1 붙이면 첫 항이 마이너스 2가 나와. 얼마? 마이너스 5를 넣어야, 그래야 n에다가 1 넣었을 때 첫 항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공차 보면 몇 n부터 던져놓고 뒤에 거 맞추는 거, 이렇게 일반항 찾을 수 있어야 우리가 등차 수열 문제 빨리 해결 가능합니다. 자, 넘어가서 예제 1번으로 갈게요. 예제 1번에서는 자,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인데 다섯 번째 항 나왔죠? 다섯 번째 항. 이런 거 보자마자 바로 하윤아 뭐라고 써라? a 플러스 4d 그것이 얼마고? 8이고. 자, 그러면 11번째 항 준영아 11번째 항은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 아니, 네가 아까 외운 일반항 공식이 a 플러스 n-1d잖아. 10d라고 쓰는 거예요. 그게 얼마다? 26이다. 자, 그 다음에 둘이 연립방정식 풀어버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빼자. 이렇게 빼면은 마이너스 7d가 마이너스 얼마야? 18인가? 아니 마이너스 6d구나. 마이너스 6d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경빈아 d가 얼마? d가 3. d가 3인 것을 요 자리에다가 다시 집어 넣어보면 a는 얼마? 그치. 자, 그러면 이거 두 가지 가지고 좀 전에 알려준 일반항 빨리 찾는 방법으로 일반항 불러주세요. 3n 그렇지. 3n 마이너스 7. 그래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찾으면 된다. 자, 옆에 따라하기, 그 다음에 밑에 문제 3번 두 개 다 해봅시다. 따라하기하고 그 밑에 있는 거 문제 3번에 두 문제 다 AN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방법을 몰라가지고 틀린다면 뭐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방법을 알고 있는데 계산을 틀리면 어떡하냐? A4는 A 플러스 3D, A10은 A 플러스 9D. 얘가 2, 얘가 마이너스 10. 자, 뺄 때 보호 조심해야죠.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6D가 플러스 12가 되기 때문에 D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D가 마이너스 2인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넘어가니까 A는 8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성빈아, 이렇게 생겼을 때 일반항이 뭐예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얼마?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했으면은 내가 만약에 시험 보고 있는데 이렇게 구했어. 그럼 혜린아, 내가 이거 맞게 찾았는지 틀렸는지 궁금해. 그럼 어떻게 보면 돼? 이거 해보면 되잖아. 진짜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 나오나? 확인해보면 되잖아. 그죠? 여기다 n자리에다 10 넣어봤을 때 마이너스 10이 나와야지 내가 맞게 구한 거잖아. 그쵸? 그 정도 검사는 해봐야지. 밑에 있는 문제 3번에 1번 요거 풀면 경빈아 일반항이 뭐 나와요? 그렇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준영아 2번 풀었어? 자, A2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A 플러스 D. 준영아, 우리 이따가 3교시죠, 3교시. 3교시가 언제냐면 8시 45분이거든요. 8시 45분? 8시 45분에 다시 올라와. 알았죠? 너는 지금 이거 처음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반복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2교시 내려가가지고 밑에서 숙제해온 거 하고 이따가 8시 45분 때 다시 올라와. 알았죠? 자, 요거 2번은 성빈아 답이 뭐야? 2n 플러스 1이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17,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그럼 이거 일반항 바로 보인다. 그죠? 일반항 바로 보여. 하윤아 일반항 바로 불러봐. 마이너스 3n 플러스 20. 그렇죠. 요렇게 일반항을 쓸 수 있고, 그때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몇 번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자, 우리는 얘가 0보다 작아요 라고 놓고서 n값 찾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요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n값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3n을 넘기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3으로 나눠버리면 n은 3분의 2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요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 n은 유리마 얼마지? 이게 6보다는 어때요? 초등학교 때 대분수라고 배웠죠? 이거 대분수로 얼마예요? 대분수. 아니 그럼 이걸 뭐 소수로 바꾼다. 뭐 소수로 바꾸면 뭐예요? 6점 몇몇이잖아. 6점 몇몇몇. 6점 몇몇몇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n은 몇이라 해야 돼? 7항이라고 해야 돼. 7항.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 자, 이 똑같은 수열에서 SN 있죠? 합을 찾을 때 이녀가 이 수열 여기 나와 있는 요 수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SN이 최대가 되는 것은 n이 얼마일 때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답이 뭘까? 얼마? 6이라는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가연아 왜 6이야? 뭐라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 수열은 지금 맨 처음에 17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항이 17, 두 번째 항은 14, 그 다음은 11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는 항이잖아. 그러다가 7번째 항이 되면은 무슨 수로 바뀌어? 음수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6번째 항까지 더한 거랑 7번째 항까지 더한 것 중에 뭐가 더 클까? 6번째 항까지만 더한 게 더 크지 않아요? 유리마 무슨 말인지 알아? 17, 14, 11, 8, 5, 2, 마이너스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혜린아 이렇게 나가는 수열에서 SN이 가장 커지는 것이 몇 번째까지입니까?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이 AN이 일반항으로 봤을 때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입니까? 라는 질문이랑 어때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지금 몇 번째까지만 양수야? 6번째까지만 양수니까 몇 번째까지 합이 가장 크냐라고 물어보면 6번째까지 합이 가장 크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 때 우리는 음수, 양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면 된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4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4번도 일반항부터 찾아볼게. 이거 일반항을 일반항이 좀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애들은 일반항을 좀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물론 위에서처럼 이제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게 편하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면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2항과 10항 몇 칸 차이 나나요 이거? 8칸 차이 나죠? 8칸만큼 진행된 거잖아 수열이. 8개 항만큼 진행이 됐는데 5가 29가 됐어. 얼마 커졌어요? 24만큼이 커졌어요. 야, 그럼 당연히 이거 공차가 얼마야? 3이야. 공차 3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석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몇 개 커졌는지 보고 얼마 커졌는지 보면 우리는 한 칸당 얼마씩 커졌는지를 바로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공차가 3이에요. 그럼 공차가 3인데 두 번째 항이 5가 나야 되잖아. 그치? 두 번째 항이 5야. 근데 공차가 3이야. 그럼 하윤아 첫 항은 얼마였단 얘기? 2였단 얘기. 그럼 일반항은 뭐다? 오케이.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럼 이런 일반항을 갖는 수열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그랬으니까 얘가 100보다 크다 라고 놓고 n값 찾으면 됩니다. 김가연이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계산할까? 1을 넘겨. 그럼 3n이 101보다 크다. n은? 3 곱하기 33이 얼마지?
그걸 알면서 33이라고 말하면 되나? 34가 돼야지. 그래야지 100일보다 커지지. 그래서 34항이 처음으로 100보다 커졌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자,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 문제 5번을 봤을 때 뭘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야? 바로 떠올라야지. 등차중앙, 그지? 등차중앙. 준영아, 아까 외웠던 것 중에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차중앙식이 뭐였냐면 혹시 기억나니? 자, 등차중앙식은 B가 2분의 A 플러스 C다 이거였습니다. 등차중앙식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요 공식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혜린아 뭐라고 쓸까? X는 2분의 2 더하기 14. 그럼 X 바로 나오네. 8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문제는 등차 중앙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 요거 22가 10이 됐네. 근데 두 칸 만에 22가 10이 됐으니까 한 칸 갈 때마다 얼마씩 작아지는구나. 유리만 얼마씩 작아지는구나. 한 칸 갈 때마다 얼마씩 작아지고 있구나 지금. (22가) 두 칸 갔는데 10이 됐어. 그럼 한 칸 갈 때마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 얼마씩 작아지고 있는 중이야. 22가 두 칸 만에 10이 됐어요. 22가 10 얼마 작아졌니? 12만큼 작아지는데 그게 두 칸 이동했을 때 벌어진 일이야. 그럼 한 칸 이동했을 때 얼마가 작아진다는 얘기야? 6이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수열의 공차가 뭐예요? 작아지는데 마이너스 6이야. 그러니까 y는 당연히 얼마고? 16이고 그럼 x는 얼마일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등차중앙식을 쓴다기보다 그냥 한눈에 봐도 얼마씩 작아지고 있는지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푸시면 빨리 풀 수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6번도 마찬가지예요. 6번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 5와 33 사이에 3개의 수를 넣었대. 그럼 이렇게 써볼게요. 5 하고 숫자를 3개 넣어. A, B, C 넣고 33. 자, 이렇게 생각해봐. 물론 이거를 등차 수열의 공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얘를 첫 항으로 놓고 얘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으로 놓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풀어도 되는데 근데 그거보다 이렇게 몇 개 안 될 때는 이게 훨씬 빨라요. 자, 이거 몇 칸 간 거죠 지금? 4칸을 이동했네. 4칸을 이동했는데 5가 33이 됐으니까 얼만큼 커졌어요? 28만큼이 커졌단 말이야. 4칸을 갔는데 28만큼이 커졌어. 아니 그러면 한 칸당 얼마씩이야? 7씩 커진 거잖아. 한 칸당 7씩 커진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한 칸 갈 때마다 7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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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커진 거니까 자 그러면 A는 얼마일까? 12 그치? B는 19 C는 26 이렇게 찾아버리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나열해 놓고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이렇게 풀겠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문제 7번부터는 합에 관련된 거죠. 등차 수열의 합에 관련된 거. 자, 인혁아, 등차 수열의 합 공식 2개 불러줘. 2분의 n 괄호 a 플러스 l 또는 2분의 n 괄호 2a 플러스 n-1d 요렇게 2개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사용해주면은 1번, 2번 다 풀 수 있을 거고요. 그 밑에 예제 3번만 풀고 오늘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제 3번은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들의 합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직접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가는 수열인지 그리고 그 항이 몇 개인지 이거를 찾아내야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써봅시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 첫 번째 6의 배수가 누군가요? 12죠. 그쵸? 12. 그 다음은 누군가요? 18. 그 다음은 누군가요?
24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수열에 이 12, 18, 24 이 수열에 일반항부터 한번 찾아봐. 일반항. 혜린아 이거 일반항이 뭐야? 6n 플러스 6. 그렇죠. 잘했습니다. 공차가 6이니까 6n 바로 던져놓고 그리고 첫 항이 12가 되게 해야 되니까 플러스 6을 붙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뭘 생각하냐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게 누굴까 한번 따져봅시다.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거. 계산 가능하죠? 6 넘겨가지고 100 이상으로 쓰는 게 정확하겠다. 100 이상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6 넘어가면 6n이 9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n이 몇일까? 이거 그냥 여기서 바로 쓸게요. 자, 이걸 만족하는 첫 번째 n 값은 얼마일까? 10. 이 정도 암산 되지 않니? 16이지. 처음으로 6n이 94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첫 번째 n값은 16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6번째 항부터는 몇 자릿수다? 3자릿수다. 100 이상이 된 거잖아. 16번째 항부터는 100 이상인 거잖아. 그럼 유림아, 두 자리 자연수 중에 마지막 숫자는 몇 번째 항이다? 15번째 항이다. 이러한 일반항을 갖는 수열의 15번째 항. 15번째 항이 누굴까? 96이겠죠. 그쵸? 그리고 얘가 지금 15번째 항이라는 것도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이 15개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요것들의 합을 구하면 답인 거니까. 자, 지금 어떤 공식이 제일 빠를까? 15번째 항까지 합 구하는 건데 첫 항과 끝 항을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2분의 n괄호 a 플러스 l 여기서 제일 빠르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쓰기 이전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먼저 일반항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누군가 하겠지 이러지 말고 빨리 해봐. 답이 얼마야? 810. 그쵸? 얘는 8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내려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교재 12쪽까지 먼저 마무리부터 하라고 했고요. 오늘 숙제는 그 시험 대비 교재 17까지 끝내는 겁니다. 17까지. 토요일 날도 17까지만 끝내져 있으면 남기지 않을 테니까 17까지 잘 끝내보시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